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12월 9일 CAT 1급 제가 어제 2급 올렸죠. 1급 이번에 1급은 저기 1교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첫 번째 모델링 수정하고 템플릿인 모델링 수정하고 최적 산출하는 거 거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문제는 지금 좌측에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고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이제 템플릿에 제공되어 있는 이제 형상 딱 봐도 지금 보자마자 다른데 라는 게 딱 느껴지시죠? 뭔가 다르다. 일단은 이제 요 위치 자체가 그쵸? 위치 자체가 여기는 좀 아래로 쏠려 있는데 얘는 좀 위로 있다. 그리고 요 바닥 형상도 이게 좀 요 바닥 형상이 잘못 생각하면 요 위아래가 긴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뒤가 짧은 거. 왜냐면 여기 이제 바닥 형상 끝나는 데가 여기까지밖에 안 와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원까지 와 있는 거 보니까 바닥이 좀 길이가 짧구나 라는 게 뭐 치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느껴지네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짧은가는 이제 정확하게 치수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에 제공된 템플릿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이제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 확인 사항이 적혀 있는 그거 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시험 때는 이런 게 있으니까 반드시 지우고 시작한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타이틀 블록 역시 이번에도 제공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왜 제공 안 해주는 거지? 뭐 불만을 삼는다고 해도 문제 공개해 주는 것만 예전엔 공개도 안 했었는데 해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시작하죠. 뭐 사설이야 뭐 어제 많이 떨었으니까 굳이 사설 떨 거 없이 자 당연히 이제 이런 안내 문구 있는 게 있으니까 선택해서 이제 지우고 시작해라. 간혹 가다가 이제 저거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 꼭 제발 좀 지워주세요. 거기 지우라고 써 있다니까요. 좀 거기 뭐라고 써 있으면 좀 읽어는 좀 보지. 읽어는 좀 보지. 왜 읽어도 안 보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 풀이의 가장 핵심은 시험 문제를 잘 읽는 것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하나씩 확인해 가면 되겠죠. 평면도에서 나와 있는 치수,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DRA 해가지고, 자, 여기를 딱 찍으면 안 찍혀요. 안 찍혀요. 그럼 화면을 좀 돌려서 찍으면 찍히려나? 안 찍힙니다. 어디를 찍어도 안 찍혀요. 안 찍힐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없죠. 뭐 이제 저걸 이제 플래시샷으로 해도 되고, 그냥 DRA, DLI 해가지고 DRA가 아니라 DLI 해가지고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제 밑에 4번까지 재시면 이게 반지름이겠죠. 이렇게 재셔도 돼요. 반지름은 맞습니다. 13. 설마 이게 원인데 타원으로 찌그러지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치수가 이제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까지 이 거리가 20 맞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LI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109 맞습니다. 평면도에는 틀린 치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면도로 돌아야겠죠. 이 정면도 요 밑에 요 화살표 딱 눌러가지고 비큐브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치수 기입해서 확인하려면 UCS 바꿔줘야겠죠. UCS. 지금 바라보고 있는 뷰가 XY 평면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V를 써야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분들 영상을 보고 다른 분들은 그냥 아이콘 하나 누르면은 UCS도 안 바꾸고 바로 그냥 UCS가 XY 평면으로 바뀌던데요. 그렇게 해주는 게 있긴 해요. 이제 뷰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다른 강사님들 거를 이제 그 툴바를 꺼내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거는 뭐 제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툴바를 꺼내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행위다. 그래서 그 뷰라는 명령을 쓸 거면 아예 그 명령어 자체를 알고 계신 게 좋아요. 근데 명령어 자체를 쓰려면 이제 좀 외울 게 많아지고 솔직히 예전에 안 다뤘냐? 다뤘어요. 한번 다뤘습니다. 다뤘고 어차피 이제 오토캐드의 묘미는 오토캐드 3D의 묘미는 내가 UCS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역량이 많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UCS를 직접 컨트롤하는 걸 되게 권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UCS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UCS를 쓰는 거니까 그거는 만약에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면 그 강사님 거 참조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예 툴바 띄워가지고. 근데 저는 오토캐드에서 툴바 띄우는 행위는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현재 바라보는 쪽을 XY 평면으로 만들어니까 뷰 V 엔터 이렇게 하면 바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치수를 하나하나씩 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 DAL로 확인해야겠네요. DAL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쵸? 요거 64. 요 길이 64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DAN 해서 자, 요각과 이제 요각을 재겠죠. 그러면 50이네요. 저기는 58, 58로 돼 있고 얘는 50이다. 이건 다르네요. 요게 다르다. 아, 이 각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어느 면만, 이면만 돌릴 거예요. 이면을 이제 8도를 더 이쪽으로 보내야겠죠. 8도를.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면의 각도가 바뀌면 거기 연관되어 있는 면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8도로 그냥 꺾는다고 하고 얘는 안 건드린다. 얘는 안 건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각은 유지한 채로. 근데 이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치수가 한 가지 더 있죠. 90도. 전제 조건은 이게 58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죄송해요. 목이 자꾸 잠겨서. 이게 90도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58도로 바뀌었을 때 얘가 90도여야 되는데 지금 얘는 몇 도냐.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DAN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는 안 찍힐 거예요.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90도. 지금 상황에서 90도예요. 근데 내가 얘를 58도를 해버린다. 그럼 여기 각은 8도가 줄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이거 하나, 요 각을 맞추기 위해서 이면 하나를 돌리면 될 문제가 아니라 이면과 이면을 동시에 어딜 기준으로? 여기를 축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90도가 유지된 채로 돈다라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잘못된 것부터 먼저. 만약에 여기만 먼저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solid edit. 그렇죠? solid edit. 그 다음에 F. 회전이니까 R. 자, 그리고 이면. 요 면만 해볼게요. 요 면만.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려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저렇게 바라보고 있죠. 바라보고 있다면 이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8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마이너스 8도. 근데 나 마이너스 8도 붙여주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대로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개념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바라보는 개념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어떤 강사님들은 여기다가 이제 엄지손가락을 빗대요. 엄지손가락을 빗대는데, 그게 예전에 7, 80년대에 가르치던 방식이에요. 이게 엄지손가락을 대는 방법이 있고, 저 방향에다가, 내가 잡아준 방향에다 엄지손가락을 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에서 세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UCS 컨트롤 하듯이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 방향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그걸 하면 절대적으로 찾을 수 있기는 해요. 이해가 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아니라 요령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산수할 때 이제 우리가 1 더하기 1은 얼마, 뭐 1 더하기 2는 얼마, 아니면 물체 숫자를 셀 때 손가락으로 1개, 2개, 3개 이렇게 세는 거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갖다 대는 게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학생들을 초등학생을 만들어요? 개념을 이해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찍었을 때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개념을 이해시키면 되는 건데 왜 엄지손가락을 자꾸 갖다 대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거 회전 방향 하려면 꼭 엄지손가락 갖다 대. 초등학생 아직 덧셈 뺄셈 못하고 숫자 제대로 못 세는 학생이 물건 개수 세려고 엄지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꺾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니 저기 좀 있으면 회사 취직할 사람이고 직장인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뭘 하는 이상하지 않아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 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절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저도 인정할게요. 인정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엄지손가락 갖다 대고 뭐 손가락 이용해가지고 뭐 회전 방향, UCS 방향 그 찾는 거는 아무리 해도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거는 좀 손가락으로 물건 계속 세는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냥 끝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를 마이너스 5를 붙이기 싫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서 바라보는 개념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축이니까 자 여기를 첫 번째를 찍고 그렇죠? 여기를 두 번째를 찍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냥 팔도겠죠. 그렇죠? 자 한번 그대로 해보면 여기를 첫 번째를 찍고 여기를 두 번째를 찍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각도로 그냥 팔도를 입력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았어요. 자 그리고 명령 끝낼게요. 그러면은 명령 종료시키면 이렇게 각도가 바뀌겠죠. 제가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얘는 58도가 맞았는데 얘는 82도가 됐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를 또 8도로 돌려주면 되죠. 뭐 두 번 작업하는 거니까 그러면 돼요. 그래서 DAL 한 가지를 더 확인할게요. 그러려면 여기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가 틀어져요. 왜냐하면 이 면의 각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 면이 돌아가 버리면 요 선의 길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이 안 되는 거야. 이쪽 하나만 작업해보고 그 다음에 안 맞으니까 돌려야지 어디를 기준으로 돌릴 건데 얘 돌리는 기준 여기 기준으로 돌리면 되긴 돼. 그럼 다시 맞아질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돌리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Z 그다음 Z 해서 원래대로 돌릴게요. Z. 자, 이렇게 원래대로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면하고 이면을 한 번에 돌려줘야 된다. 자, 솔리드 에디트 FR 자, 이면과 그다음에 이면 한꺼번에 엔터.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찍어서 반대쪽에서 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냥 8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엔터해서 명령 끝내면 값이 바뀌어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58에 90이다. 그리고 DAL 거리값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 거리값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요거 해주니까 이 각을 해주니까 요 끝단이 그쵸 어디까지 왔어요? 요 원 있는 데까지 오더라. 이게 짧았던 이유는 길이가 바뀌었던 게 아니라 각도가 바뀌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길이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DLI.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7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중심은 여기 이제 4분 찍어주시면 될 거예요. 30 맞네요. 자, 그리고 거리. 여기서 여기 4분. 해서 여기 4분까지 거리 42 맞고요. 그 다음에 각도 DAN. 자,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안 찍힐 거예요. 왜? 타원이니까. 여긴 모서리가 아니죠. 모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라인. 자, 여기서 여기 4분, 여기 4분. 자, 여기 4분, 여기 4분. 아이고 잘못 찍은 것 같은데. 다시 제대로 찍었나? 4분, 4분. 예,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DAN 해서 여기 선, 요 선에서 쭉 뽑아주면 이게 예, 각도가 다르네요. 32도다. 예. 20도가 차이 나죠. 20도가 차이 나는데 이게 이제 대칭이니까 반반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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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맞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치수가 맞잖아요. DLI 이 치수가 딱 맞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치수가 맞으니까 이게 요 한 면으로 생각을 하면 요 면 하나로 생각을 하면 어딜 축으로 여기를 축으로 뭐예요? 이쪽으로 10도가
벌어져야 되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요거 한 면 생각하면 여길 축으로 이제 이쪽으로 10도가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에서 이제 면 회전으로 여길 축으로 지정을 해서 2번 돌려주면 된다.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번 돌려주면 되는데 저라면 이렇게 안 하겠죠. 뭐 제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각도가 똑같이 그리고 같은 평면을 기준으로 평면에 있는 치수를 유지하는 상태로 요거면 저라면 회전을 쓰지 않고 뭘 쓸 거다? 면의 테이퍼, 면 기울이기를 쓸 거다. 그러면 이 명령어 하나로 끝날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면 테이퍼를 쓸 겁니다. 회전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회전으로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회전으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단지 2번 해야 되니까 효율적이진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난 그게 더 편한데라고 하면 그렇게 인지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10도 10도씩 가는 건데 한 번에 끝낼 겁니다. 자, 솔리드 에디트, 자, 면 F, 그 다음에 기울이기 테이퍼죠. 테이퍼 T. 자, 그래서 어느 면 이면과 그 다음에 휙 돌려서 요 아랫면 2개.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유지돼야 되는 치수는 뭐예요? 여기 4분에 있는 치수가 유지돼야 되니까 여기를 찍고요. 그쵸? 그럼 지금 직교가 꺼져 있는데 직교가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직교가 커져야 돼요. 직교 F8 눌러서 직교 키고 방향은 어느 방향?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에요. 그쵸?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그래야지 어떤 면이 규정이 되느냐? 저게 법선이라고 그랬죠? 법선이 규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놓여있는 이 평면이 규정이 된다.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포인트들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과 이거 떨어진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이제 면 테이퍼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단지 내가 선을 요걸 기준으로 이쪽으로 잡아 빼가지고 그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를 찍는다. 라고 하면 내가 요 선을 그려준 방향 쪽에 있는 형상, 여기 지금 형상이 없는데 여기 형상이 연장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연장이 됐을 때 내가 각도 값을 플러스 값을 입력하면 이 형상의 최적이 줄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각이 이렇게 줄어요. 각이 줄는 방향으로 가요. 이게 면 테이프의 기준이다. 왜냐면 내가 첫 번째 여기를 찍고 두 번째 여기를 찍었다는 건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어떤 틀을 이쪽으로 잡아 빼서 틀을 분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라는 건 이 형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틀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쪽으로 잡아 빼서 분리를 할 거예요. 라는 거고 이게 분리가 좀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그게 최적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로 하면 이쪽에 최적이 준다. 내가 이렇게 찍었을 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최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로 갈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대로 찍고 만약에 반대로 찍으면 부호가 반대가 돼요. 반대가 되니까 요대로 한번 해보면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이쪽 개념으로 하면은 최적이 줄는 거거든요. 줄는 거 그럼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면 테이프 각도를 그냥 플러스 1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각도가 넓어졌죠. 근데 아마 이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이쪽엔 형상이 없잖아. 형상이 최적이 줄는지 안 줄는지 판단이 예상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익숙하니까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잘 예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자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자 다시 솔리드 에디트 F 그 다음에 윗면 그 다음에 돌려서 아랫면 하고 얘를 무조건 형상이 있는 쪽으로 빼세요. 직교를 켜서 F8 직교를 켜서 무조건 형상이 있는 쪽으로 하는데 이때 이렇게 오스냅 걸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오스냅 안 걸리게. 형상이 왜 제가 형상 반대쪽으로 뺀 게 반대쪽으로 빼면 형상이 없으니까 오스냅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편하게 찍을 수 있는데 형상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간혹가다가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런 근처에 가면 이렇게 오스냅이 걸려가지고 오스냅이 있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주의를 하셔서 직교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잘 보고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쪽 형상이 여기 형상이 줄어드는 거 이렇게 되면 각이 줄겠죠. 각이 줄어요. 요게 플러스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벌어져야 되잖아요. 요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입력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어지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면 테이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안 될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도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지금 32 요거에서 벌어졌죠. 예. 10도, 10도 이렇게 벌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걸 다시 확인을 해야죠. 정확하게 이제 됐는지. 자, 라인에서 이제 다시 선 찍고 선 그리고 여기서 화면을 이렇게 돌려주고 DAN 땅 해서 해보면 52도가 정확하게 입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도가 제대로 수정이 됐구나. 이제 치수랑 불필요한 선들 다 지워주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면도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 다 확인했어요. 이제는 우측면도. 우측면도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롤까지 해서 돌려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UCS. 자, 여기가 XY 평면이 돼야 되니까 V, View, En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확인합니다. DAN 각도부터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각도, 자, 82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각도 82 맞고요. 그 다음에 DRA 요원 27 맞고요. 자, 그 다음에 DLI, 자, 요 바닥에서 여기 중심까지 요 4분 잡아주면 되겠죠. 중심까지 67 맞고요. 이건 당연히 틀리겠죠. 이거는 뭐 확인을 안 해봐도 예상을 하겠지. 58이다. 58이면 차이가 나는 게 17. 17mm가 차이가 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위에 있는 형상 전체가 와야 되는 거죠. 딱 봐도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된다. 얼마만큼? 17mm만큼. 그럼 당연히 이제 이동일 거예요. 무브일 거예요. 면을 전체로 이동을 한다. 이제 이 형상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면을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쭉 등각으로 돌려서 보시면 얘 몇 개 선택하면 되느냐? 1개, 2개, 3개. 이 선생님 저 뒤에 있는 면은요. 뒤에 있는 면은 이 면의 위치가 바뀌진 않아요. 그냥 이 면이 놓여 있는 위치는 어차피 여기 정면에서 보이는 요 위치이기 때문에 저 위치는 안 바뀌어요. 단지 그 옆에 있는 원통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 면을 유지한 상태로. 여기 앞에 있는 이 면도 마찬가지고 사이에 있는 요 작은 원과 큰 원 사이에 있는 요 면. 이 면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경사면도 마찬가지. 정면에서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 요 위치에서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윗면과 아랫면도 위치는 안 바뀌어요. 단지 그 측면을 이루고 있는 이 원통면만 바뀐다. 그래서 실제로 면 되게 많이 선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통 3개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솔리드 에디트 F 그 다음에 이동이니까 M 해서 그쵸? 이 원통 그 다음에 이 원통 이렇게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찍고 직교 켜져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17mm 해주면 고스란히 이렇게 온다. 쓸데없는 뭐 측면이라든가 전혀 면의 특성이 바뀌지 않는 그런 면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다 끝났으니까 이제 ESC 명령 종료하고 자, 이렇게 보면 이게 41mm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치수 확인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UCS 엔터 2번 쳐서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롤 좀 시켜줄 거예요. 롤. 그 다음에 등각. 정면도 이렇게. 정면도에서 그냥 기본 등각으로 돌릴까요? 이렇게 기본 등각 이렇게 돌려놓고. 그러면 수정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최적 확인만 하면 되겠죠. 최적이 제대로 됐는가? 뭐만 확인하면 되는데 정답부터 먼저 띄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띄웠고요. 그 다음에 최적 확인. 다른 분들은 이제 매스프롭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원래 명령은 매스프롭이 맞아요. 근데 전 볼륨을 쓰죠. VOLUME. 그러면 이제 알아서 볼륨을 쳐도 매스프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쳐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나온 값이 이제 549708, 549708.2420. 네,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수정이 잘 됐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수정이 잘 안 돼도 최적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어디서 어차피 이거 2D 도면으로 우리가 전개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치수가 다르게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되겠죠. 최저값으로 3D 형상이 완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제 여기서 요 40일 만들기 위해 17mm 이동한 거 그거 안 해줘도 최저값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단지 이 원통의 구성은 똑같고 위치만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빼뜨려서 내 수정 안 했다라고 해도 최저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이제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는 최저값에 영향을 줘요. 왜냐면 실제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이 형상의 크기가 달라지죠. 부피, 최적 자체가 달라져요. 그런 것들만 최적에 영향을 주고 그냥 최적에 영향을 안 주고 단순히 위치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수정이 안 돼도 최저값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값이 맞다고 해서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어쨌든 최저값 정답까지 났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존의 제 CAT 1급 영상보다 영상이 상당히 짧게 나온 것 같습니다. 30분 이내에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가 쉽다. 네, 쉽다라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제 CAT 1급 영상이 길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사설이 많았을 거예요. 겁나게 많았을 거예요. 겁나게 많았을 거고 아마 이제 어제 제가 사설을 하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은 사설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CAT 1급 문제 수준들은 매번 나올 때마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요새 CAT 1, 2급 KPC에서 하고 있는 정책 제가 문제를 쉽게 내준다라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